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상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인천지검 이희동 검사가 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입건조차 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했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폭로해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약간 이제 사건이 좀 더 진행이 됐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모르겠는데, 이희동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중간에 한번 밝혔어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렇게 인천지검이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뭐 뒤늦게나마 수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 공소시효 만료일인데 선거법은 위반하면 그거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게 6개월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해요. 어쩌면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공소제기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희동 부장검사,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지금 윤상현 봐주기 수사한 게 이희동의 뜻인지 윤석열 총장의 뜻인지 좀 해명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오늘 좀 이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 14일, 그러니까 어제 10월 13일 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랑, 그리고 제가 뉴스 시사 백브리핑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공소제기가 됐어요. 14일 날. 근데 오늘 15일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일인데도 윤상현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에? 그냥 수사 중이란 말만 해요. 이제 공범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거를 폭로한 애초에 한바 그 건설업자 유상봉 씨, 이 사람만 지금 감옥에 gat혀 있고 이 사람은 윤상현이 다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은 이게 다 보좌관이 혼자서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범이 지금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되면 그러면은 윤상현의 공소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과연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수사를 이번에 그냥 이렇게 무혐의로 마무리할 건지 좀 지켜봐야 돼요.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좀 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희동 인천지검 부장검사, 이 사람이 윤상현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계속 수사 지휘를 해온 것들이 좀 더 드러나요. 제가 그 이후에 취재한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당정청 그리고 이 수사팀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내용 잘 알만한 사람들 상대로 오랫동안 취재를 좀 해봤는데, 경찰한테는 이희동 검사가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좀 보기 어려워, 경찰 니네 수사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입건조차 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거 굉장히 항의성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윤상현 어떤 봐주기 검찰 수사 지휘 이런 걸 폭로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10월 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갑자기 검찰이 뜬금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상현을 입건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갑자기 경찰에 통보를 해요. 아니 무슨 수사가 부족하다면서 입건조차 하지 말라면서, 뭔가 며칠 만에 무슨 수사가 더 진척이 됐는지 갑자기 또 입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사바리스타를 본 건지.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 태도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검찰은 갑자기 불입건 수사지휘에서 입건 수사지휘로 그 배경이 바뀐 이유를 검찰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뒷배경을 좀 추측할 만한 내용을 조금 확인을 했죠. 뭐냐? 안상수 쪽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안상수가 이제 그 윤상현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올 초부터 시작이 된 건데,
윤상현 의원 쪽에 인천지검 아마도 이희동 부장인 것 같은데 이희동 부장이 직접 안상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윤상현 고소하세요 라고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 9월 4일쯤에 검찰이 한 달하고 열흘 전이죠. 검찰이 연락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상수가 3일 만에 인천지검에 출석해서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검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속전속결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검찰이 연락을 했다라는 정황이죠. 아니 누가 고소하면 바로 이렇게 속전속결 조사해 줍니까 누가?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왜 사인 간의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왜 검사가 직접 안상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윤상현 고소하라고 시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찰한테는 윤상현 의원 불입건하라, 수사도 하지 마라 이래놓고는 왜 따로 지들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안상수한테 윤상현 의원 고소하세요 이렇게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연결됐냐면 윤상현 의원이 원래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에?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니까. 근데 끝내 경찰이 출석을 안 하고 어디로 출석하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에 몰래 출석해요. 기자들 몰래. 예. 기자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윤상현 의원이 현직 의원이 출석했는데. 그러면 이 검사 이희동 검사 얘가 윤상현 의원을 어떻게 봐주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경찰은 이잡듯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그죠? 유상봉 씨와의 공범 관계를 막 파헤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지검은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수사를 엉터리로 하면요. 이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또는 억지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돼도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사바리스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진짜 무죄여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판단 나와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긴 했는데 엉터리로 하거나 아니면 그죠? 재판 단계에서 재판 대응을 검찰이 엉터리로 해버리거나 증거 같은 거 부실하게 제출하고 이래버리면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이 재판 단계에서 완벽하게 안 되면 다 무죄가 나옵니다. 무죄여서 무죄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요런 전략을 윤상현 의원 쪽이 짰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대놓고 검찰이 불입건 수사 지휘한다 이래도 되냐 막 이렇게 폭로하니까 검찰에서 마지못해 가지고 아니다 입건할게 해가지고 수사를 좀 하는 척 해가지고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는 언제 시작됐냐 그죠? 고소인조사 9월 7일 날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발표는 10월 7일 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일주일밖에 수사 기간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혐의 입증을 해? 경찰이 6개월 넘게 수사한 걸 가지고는 증거가 별로 수집이 안 됐다. 입건조차 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페이지가 수사 서류만 수십 페이지인데 사진까지 다 담겨 있고 윤상현 그런 거조차도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조차 못하게 해놓고는 지들은 일주일 만에 무슨 수사를 더 진척시켰다길래 입건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수사 일주일 만에 이거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엉터리 기소일 수 있어요. 공소장 대충 막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그러면 윤상현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떠들겠죠.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는데 경찰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수사를 이잡듯이 했다 이렇게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또 윤상현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무죄 판결 나오면. 저는 약간 그런 그림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희동 검사의 이상한 수사 지휘 사실이 대검의 수뇌부
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희동 부장검사가 심하게 모르겠어요. 뭔가 좀 문책 비슷한 걸 받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고위 관계자한테. 그래서 어쩌면은 이희동 부장이 마지못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윤상현을 입건하겠다라고 발표한 걸 수도 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어차피 입건을 해도 일주일밖에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대충 수사해가지고 이 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지 않든 이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대충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수사 결과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라는 그 팩트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윤상현 관련해서 벌어진 이희동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수사 지휘 방식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이거 언론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이일자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에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직접 드렸고요.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다음 주가 인천지검 그 국정감사 있거든요. 법사위 국정감사인데 이때 김진애 의원이 날카롭게 질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지검과 그리고 법무부 이 내용 한 점 숨김없이 국민 앞에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완벽하게 완료가 되어서 검찰의 이런 엉터리 수사 지휘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희동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것도 제가 대검 감찰부 우리 일 잘하는 이문정 검사가 거기 가 계시죠? 예, 거기다가 직접 연락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아마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다뤄지면 대검 감찰부에서 알아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허재영 기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과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면서 논평하고 또는 국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척결하고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윤상현 의혹, 윤상현과 이희동 부장검사 그리고 이희동의 사실상의 이제 측근이죠. 윤석열 총장의 관계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죠.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 베를린에서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얘기 좀 짧게 드릴게요. 베를린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일본이 각종 로비를 펼쳐가지고 이게 지금 철거 위기에 놓였죠. 여러분 요거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베를린시 쪽에서 정확히는 이제 미테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구청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철거를.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좀 문제 해결 방식이 좋은 선례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만 이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베를린 시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야 일본의 말을 이렇게 막 한쪽의 입장만 들으면 어떡해. 이게 소녀상은 일본 정부는 이게 뭐랄까 그냥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민족주의적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안부 피해 여성은 전쟁 범죄 피해 여성이기 때문에 전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보편적인 어떤 사건, 보편적인 전쟁 범죄와 여성 인권 유린 사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우리는 이 소녀상을 해외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걸 마치 한일 민족 간의 다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를린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아니다. 그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해가지고 베를린 이 공무원들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잠시 이게 철거가 보류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베를린 시민들도 그렇고 과거 슈레더 전 독일 총리도 직접 그 독일의 그 밑에 구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소녀상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전쟁 범죄에 대한 인류애적 감수성으로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바람직하게 이 문제가 풀린 게 뭐냐면 이거 일본은 오히려 그 혹대려다가 혹부친격이 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위안부 소녀상을 막 철거 압박을 막 하고 있는데 정작 베를린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베를린 시민사회가 이 소녀상이 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거 소녀상이 도대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거냐, 여기저기서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와서 좀 설명해달라, 토론회를 좀 해달라 이러면서 연락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맞는지 한국 쪽의 주장이 맞는지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면 조용히 이거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사회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소녀상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는 불리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독일 시민사회가 뭐야 이거 왜 철거돼? 이게 뭔지도 몰랐지만 철거되는 이유나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 이유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이제 그 소녀상이 막 이제 철거될 위기에 빠지니까 독일의 이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특히 그 아프리카의 그 전쟁 범죄 피해 여성까지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증언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사회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이라크의 그 야지디족이라고 소수 민족이 있는데 여기 그 여성들이 여기 이제 그 소녀상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쟁 범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정말 국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녀상 철거하면 안 돼요라고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까지 찾아와가지고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다라는 거예요. 한인단체랑 같이. 그러니까 독일 시민사회랑 정치권이 이 소녀상이 도대체 뭐냐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로비를 펼칠 때마다 독일 정치권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소녀상이 원래 1년만 설치되게 이제 허락받았는데 어쩌면 더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베를린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이 쾌재를 부를 뻔했는데 오히려 더 역공격을 당해가지고 소녀상이 영구 설치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히려 독일 시민사회가 소녀상이 뭔지 더 파악하고 있어요. 자, 소녀상의 어떤 그 국제적인 보편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베를린에서 풀린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설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지연 TV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과 여러 관심 덕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허지연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지연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